워터게이트 특종을 터뜨렸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 내부의 혼란, 케이오스를 폭로한 그 책 내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책 제목은 Fear, 두려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알보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매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링크는 이 밑에서 페이팔이라고 시작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우드워드가 오는 11일 발간할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그러니까 Fear, Trump and the White House, 그 사본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 일부를 이제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뭐 여러 언론,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좌파 언론, 우파 언론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이 내용을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 공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하고 트럼프를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의 좌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발간됐던 책이죠. 그 마이클 울프는 뭐 그 전에 가디언지에서 활동했던 기자로 알고 있는데 마이클 울프의 그 Fire and Fury,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라는 책을 발간해서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켰죠. 뭐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은 가짜가 너무 많았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폭로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그 팩트 체킹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책이. 그래서 그 가짜들 또 이거는 또 많은 언론, 미국의 많은 주류 언론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AP통신에서는 썼지만 많이 안 썼어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하고 한인 언론도 이 책이 그 Fire and Fury, 분노와 화염, 이 책이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는 게, 오보가 많다는 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오보가 많아요. 이 화염과 분노 책을 보면은 너무 구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저기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하고 전혀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이 사람의 트럼프의 무식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트럼프는 그 전에 존 베이너하고 골프 라운딩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지금 주류 언론이든 뭐 이런 작가든 이제 가리질 않죠. 무조건 이제 트럼프 비난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지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퍼뜨리는 겁니다. 세뇌시키려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또 전직 백악관 그 흑인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담당했던 오마로사,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어프렌티스에 자주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 오마로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책 언힌지드를 펴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 뭐 이런 내용들을 폭로했는데, 그것 역시 내용에 대한 반박이 많습니다. 그 책 내용 보면은 그 키르스튼 닐슨으로 기억하는데, 키르스튼이라는 그 대변인이 있었어요. 그 트럼프 캠페인. 그 대변인이 마치 트럼프가 뭐 N자 욕이 들어가는 흑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TV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냥 오마로사가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래 그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했어요. 그 오마로사의 주장을요. 자, 아무튼 이들 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 책은 이제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 워터게이트를 특종 보도한 전설적인 기자 밥 우드워드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 우드워드가 사실 좌파 언론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미국 저널리즘에 있는 사람이라면 좌파 언론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진보고 이 사람 좌파 그 기자라는 건 뭐 좌파라고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특종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몽땅 다 가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드워드가 워낙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등장인물들이 일제히 책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내각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우드워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지어내서 썼다고 그렇게 일갈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짐 매디스, 미친 개, 매드독, 그 짐 매디스 국방장관, 그리고 그 존 켈리
Chief of Staff, 비서실장, 그리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잇따라 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드워드 책은 이미 매티스 장관하고 켈리 비서실장이 반박했고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장성들, 장군들이 잇따라 나와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된 내용은 대중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른 책 인용문들과 마찬가지다. 우드워드는 민주당 첩보원 아니냐? 타이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꼬집어 말했습니다. 타이밍은 왜?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트럼프가 국민을 향해 반문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또 우드워드는 이미 많은 거짓말과 가짜 추처로 신뢰를 잃었다. 또 우드워드 책은 내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뭐 정신지체, 멍청한 남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추가 트윗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제프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없고 남부 주민인 건 오히려 멋진 일이다. 이러면서 그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밥 우드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 대기자로 이렇게 각광받는 기자들 보면은 우파 진영은 별로 없어요. 좌파 진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언론들 자체가 다 국좌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얼마나 막 떠받들어요. 많은 언론들이. 특히 외국 언론들.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걸 잘 모르죠. 특히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좌파 언론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론인들 중에서. 근데 좌파라는 거는 뭐 제가 누차 여러 번 오베드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파 진영 코멘트, 우파 진영 보도 내용이 안 들어간 거면은 이게 가짜 뉴스구나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한 80% 이상은 맞아요. 지금 같은 언론 세계를 보면요. 너무나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안 쓰고 또 힐러리나 오바마 진영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안 쓰고 이런 행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또 매티스 장관 성명을 다룬 그 데일리 컬러도 훌륭한 사이트인데 데일리 컬러하고 브라이트바트 기사하고 특종 많이 터뜨렸습니다. 이들 언론들이요. 그동안에 지난 2년간에요. 데일리 컬러하고 브라이트바트 기사하고 함께 각각 매티스 장관이 우드워드 주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매티스 장관은 우드워드 책을 소설이라고 부른다. 픽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또 그리고 내가 I like fiction. 난 픽션을 좋아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꼬았습니다. 매티스가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데일리 콜러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 언론들을 보면 뭐 데일리 콜러, 브라이트바트 그러면 꼭 보수 언론이라고 앞에 넣습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는 가끔씩 이제 어떤 기자들은 아시는 그런 그 한국이나 한인 언론인들은 뉴욕 타임스 그러면 앞에 이제 진보 매체 좌파 매체라고는 또 잘 안 쓰지만 좌파 매체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최소한 뭐 진보 매체라고 잘 안 씁니다. 한국 언론에서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알면은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진보 매체 앞에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가끔 솔직히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근데 어쨌든 재차 우드워드 책에 대해 끔찍한 내용만 들어있다 이러면서 우드워드는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한미 FTA 폐기를 위해 서한을 작성했지만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서한을 책상에서 몰래 치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 사실과 다르다. 지어낸 얘기다. 이러면서 아무도 내게서 뭘 가져간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일제히 반박을 했어요. 보면은 매티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한 그 모욕적인 이야기들은 결코 내가 하거나 내가 있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또 롭 매닝 국방부 대변인도 우드워드는 매티스 장관이나 국방부 내 누구하고도 책에 인용된 내용을 인터뷰하거나 논의하거나 확인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 책은 날조된 이야기다. 날조됐다. 그러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전직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 말한 것들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읽을 가치도 없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샌더스는 민주당과 언론 그리고 그들의 친구 그러니까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하고 언론 같이 간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언론이 사실상 민주당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의제를 벌써 언론이 정해요. 사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의제를 이렇게 딱 정하면 원래 미국 언론 보면은 지면이 항상 우선입니다. 뭐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지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제일 우선으로 둬요. 그 활자로 된 거랑 이렇게
뭐 말로 뭐 방송국에서 하는 거랑은 좀 그 무게감이 중량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죠. 뭐 지면이 좀 이렇게 영향력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그 지면을 보고서 이제 ABC, MBC, CBS가 따라서 아 이런 뉴스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런 팔로우업 기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종은 보통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많이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요새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의제를 만들면 이제 민주당원들이 그걸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보면은요, 그 사설 나오고 한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뒤에 정치인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감 좋으신 분들은 아마 자세히 그걸 보면은 확 느낄 거예요. 아, 얘네들이 뉴욕타임스 따라가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극자 언론이라고 하는 거고, 뭐 극자 언론이라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부패 언론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부패 언론으로 전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팩트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우라늄 원 스캔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샌더스는 민주당과 언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제대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2020년 대선에서 그를 이길,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없다. 절대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트럼프의 2020 재선은 뭐 떼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대로만 흘러간다면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지율도 제가 볼 때는 라스무슨 지지율이 제일 정확한데 45에서 50%, 오늘은 44%로 조금 떨어진 모양새인데 거의 그냥 44에서 5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 통틀어서 라스무센이 제일 정확하고요. 얼마 전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 ABC가 가장 커다란 가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보면은 이 폴링하는 게 데이터가 달라요. 민주당원들을 훨씬 더 잔뜩 넣고 공화당원들은 적게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제가 그전 오베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어떻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작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켈리 실장은 백악관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내가 대통령을 멍청이라 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나의 위치를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둘 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러니까 BS. BS가 뭐의 약자라는 건 잘 아시죠? 뭐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헛소리라는 거를 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암살을 제안했다. 이런 책 내용을 썼습니다. 우드워드가 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시리아 공격에 관한 모든 대화에 참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사드 암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못 들었다면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께서 이제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주류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 우드워드. 일단 그 언론이 항상 이제 민주당 좌편향이었다는 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와서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지만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아직도 많은 언론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미국인들 중에서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하고 사임하게 만든 기자이기 때문에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을 꺾어뜨렸다면 절대 영웅 취급 못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팩트입니다. 물론 닉슨은 정적들을 도청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닉슨파 사람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고 그건 잘한 거죠. 부패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부패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심판하는 게 언론인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우드워드가 뭐 썼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번에 그 두려움, 공포라는 책을 냈지만 우드워드가 썼다고 그게 다 워터게이트 특종감 기사나 책 퀄리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NN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밥 우드워드가 묘사한 혼란스러운 백악관 내부 모습은 그간 주류 언론이나 마이클 울프의 책, 오마로사 회고록에 등장한 모습하고 너무나 놀랍게 일치한다. 뭐 다들 트럼프 싫어하니까 그런 식으로 썼겠죠. 똑같이.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 같은 일관성은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신났다는 듯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CNN 앵커들이나 진행자들 보면요.
트럼프한테 안 좋은 뉴스들이 터지면은 이제 웃음을 참기, 그 미소를 참지 못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농객들 딱 이제 그 보면은요. 그래서 익명의 소식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드워드 이번에 책을 보면은요, 다 anonymous source예요. 익명의 소식통을 토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익명의 소식통 딱 그 얘기를 들으면 트럼프가 그 전에 트위터에 그렇게 글을 올렸죠. 그 anonymous source라는 말을 들으면 stop reading. 거기서 읽는 걸 멈춰라. 왜냐하면 가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에서 나온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드워드만 익명의 소식통을 쓴 게 아니에요. 뉴욕 타임스도 아주 즐기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일단 저도 이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제 읽다 보면은 anonymous 소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진짜 소스 써야 되는데 별로 그걸 안 씁니다. 요새 보면은. 어떻게든 트럼프를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일단 정치에 있어 익명의 소식통이라고 하면 특히 전국 정치, 그 중에서도 트럼프에 관련된 정치 뉴스는 그리고 공화당이나 보수 진영에 관련된 그런 anonymous source, 정치 뉴스는 뭐 트럼프 포함해서 다 가짜 뉴스, 그거는 이제 그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언론사가 바로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가짜 뉴스 너무나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오보도 많이 냈지만 오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한 대통령 아래 이렇게 많이 오보를 많이 쏟아낸 적이 없었고 오보뿐만 아니라 기사 누락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미국 국민이 알고 뭐 한국 국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야 될 그런 팩트, 예를 들면 우라늄원 스캔들, 뭐 러시아 스캔들 조작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쓰고 있으니까 가짜 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악관 관계자가 뉴욕 타임스에 익명의 칼럼을 또 실었습니다. 익명, 그러니까 anonymous로 이렇게 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했다는데요. 그 익명의 칼럼을 실어서 이제 눈에 띄었는데 뉴욕 타임스는 그 별도의 편집자 주석을 통해서 기고자 요청도 있었지만 그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enior official이라고 그렇게만 달았는데 senior official, 이 사람은 그 뉴욕 타임스 온라인판에 실린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 세력의 일부다. 뭐, I'm one of the resistance. 뭐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고자는 트럼프 행정부 내 많은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제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실업률 역대 거의 최저급 달리고 있고, 예? 14개 주가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하고 있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하고 있고, 뉴욕 증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를 비난한,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식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오늘 3%, 제가 3% 내려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42억 달러, 시가총액 42억 달러가 그냥 날아갔대요. 단숨에. 그 소식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트럼프를 비난하는 모습이 이제 그 무조건 안티 트럼프만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치고 이제 싫은 겁니다. 나이키도 너네 그렇게 안티 트럼프 그런 자세를 취해? 그러면은 너네 이제 신발 안 사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특히 뭐 흑인 젊은 층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흑인 상대로도 과연 잘 통할지. 지금 흑인 커뮤니티 내 지지율이 36%까지 뛰었죠. 트럼프가 그 라스무센 조사에서.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나름 했기 때문에 나이키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익명의 기고자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수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엉망진창이겠죠. 극좌 진영에서, 예? 부패 진영에서. 그래서 나 역시 이 기고자는 나 역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뭐 리지스턴스 중에 한 명이다. 예? 트럼프에 저항하는 세력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규제 완화, 대대적 감세, 국방 강화 뭐 이런 긍정적인 정책들도 있었지만 이런 정책이 끊임없는 부정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려졌다라고도 했습니다. 뭐 이 대목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기고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진영 후보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근본 가치들을 다 흔들고 있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트럼프만큼 이렇게 우파 진영, 친우파 진영 대통령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가장 그 보수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조지 W 부시보다도 더 보수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규제 완화, 예? 규제 완화도 그렇고 국방 강화 맞죠. 그리고 북한 상대로, 이란 상대로 아주 세게 나가고 있고,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친비즈니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왜 이게 반박거리가 많은지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기후변화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그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예를 들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 TPP 탈퇴, 뭐 그런 훌륭한 행동들을 한 거죠. 보수 진영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그거는 잘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했는데 뭘 보수를 흔들어 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이제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보수 진영. 지금 공화당 내 그 지지율이 90%라고 그러죠. 트럼프가. 저거죠. 그 대법관 2명. 한 명은 이미 임명됐죠. 닐 고서치. 아주 보수적인 그 대법관. 그리고 이번에 닐 고서치보다도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브렛 카베나를 지금 지명해가지고 뭐 거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뭐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2명뿐만 아니라 3명, 4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루스 베이터 긴스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극좌 그런 대법관들이거든요. 뭐 극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좌파 대법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령으로 이렇게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 대법관 2명을 더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자기네들이 이제 민주당 홍보팀으로서 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못 막으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그냥 흠집이라도 내려고 이렇게 매일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다 셋업된 거예요. 셋업됐다는 게 뉴스 언론 통해, MBC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 상원 법사위원장이 입을 열자마자 태클 들어가라. 서로 짠 겁니다. 그리고 그 카말라 해리스가 얘기 끝나면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의원들이 줄줄이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린지 그레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이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너네 싫으면 선거를 이겨라. 그리고 나도 니네들이 그 대법관으로 정했던 그런 사람들, 케이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라마이어한테 찬성표 던졌다. 너네들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못난 애처럼 이딴 행동을 하느냐. 선거를 이겨야지. 너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앞뒤 전후가 맞지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근데 선거에서 지금 못 이기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연방 하원 그 보궐선거들 보면은 7대 1이었습니다. 공화당이 7, 민주당이 1이었어요. 민주당은 이거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도 떠들어댔지만 결국에 결과는 7대 1이었고, 버락 오바마가 2009년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그 의석수가 약 1200석이 넘었다가 조금 1200보다는 그 숫자가 내려갔는데 약 1200석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주여장창 민주당 진영이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팩트. 마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보면 다 이기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보도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거죠. 미국인이 주류 언론을 가짜 언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정권의 비판적인 미디어를 싸잡아서 트럼프가 이제 국민의 적으로 규정을 한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 역시 누차 얘기했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 단 하나를 꼽자면은 언론 부패라고.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지금 거의 그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지금 그 격동기를 거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미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트럼프 시대는 확실하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후원금 한 푼도 거의 사실상 안 받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언론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긴가민가 막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언론인데, 그래도 뉴욕타임스인데, 페이퍼 오브 레코드, 그레이 레이디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 그래도 뭐 옛날에 특종 많이 했고 필리처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민낯이 드러난 거죠. 민주당 극좌파. CNN 같은 경우에는 안티파를 지지하고 나섰고 옹호 발언 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진행자 보면은요. 뭐라고 안티파 같은 경우에는 진보 좌파가 아니면 무조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로는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믿는 그런 집단입니다. 안티파. 근데 그걸 옹호하고 나섰고 CNN이 그 뭐 일부만 그렇다. 좋은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민주당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게 보면은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MS-13 같이 그런 그 불체자들을 토대로 한 그런 그 갱스터 집단들을 상대로 동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야 그런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동물이라고 표현해? MS-13 갱단도 사람으로 존중해야지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는데 역풍이 불었죠. 왜? 왜냐면은 그들이 하는 MS-13이 하는 짓들이 총이 있어도 총으로 안 죽여요. 칼로 이렇게 다 토막살이는 하지. 이 MS-13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걸 동물로 표현했다고 막 비난하고 나서는 그런 그런 수준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고 완전히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이끌었던 그 민주당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당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끌었던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보수 진영하고 많이 가까워요. 규제 완화 이끌었고 케네디가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당이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쳇말로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바보입니까? 다 나름 정치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류 언론이 그렇게 낸시 펠로시나 일신동체처럼 미친 세상을 그려도 세상이 미쳤다느니 그래도 그러니까 극좌만 맞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안 속는 거죠. 뭔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통해서 드러난 거고 지금도 마치 자기네들이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백악관 공화당, 연방상원 공화당, 연방하원 공화당 그리고 각 주지사 지금 50명 중에 34명이 공화당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민주당이었는데 너무 웨스트버지니아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트럼프가 인기가 많으니까 공화당으로 탈당했어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그냥 거리낌 없이. 그리고 각 주의회들 보십시오. 미국 50개 주 중에 공화당 판이에요. 공화당 판. 네? 뭐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좀 다르지만 상황이.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욕이 미국 전체는 아니다.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겼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하지만 그거요. 역대 중간 선거를 보면은 평균 15석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특히 연방하원이 이제 예를 들면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그러면 그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면 평균 15석 정도가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불리하다라고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망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독특한 대통령이고 지금 올해 중간 선거도 굉장히 상황이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람이 똑똑한 게 이미 작년에 재선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유세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과거의 중간선거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공화당 진영에서는 많이 보고 있어요. 올해 선거에 대해서. 블루 웨이브 없다고 그렇게 없을 거라고 뭐 호언장담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블루 웨이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짖고 있지만요. 근데 그 목소리도 지금 적어지고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이 굉장히 선전하면서 그런 말들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 그 뉴욕타임스 이 기고자는 문제의 근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관념 부재 이렇게 꼽았는데요. 뭐 도덕관념 부재라는 게 뭐 트럼프가 대통령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도덕관 부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는 뭐 트럼프가 뭐 사생활에 오점들이 뭐 당연히 없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뭐 80년대부터 워낙 그런 그 트럼프 오점들은 뭐 내셔널 인콰이어 뭐 이렇게 그 타블로이드 통해서 얼마나 타블로이드를 도배하다시피 했죠. 트럼프 대통령.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80년대 말 90년대 초 거의 마이클 잭슨하고 뭐 쌍두마차로
뭐 하루 마이클 잭슨 일면 나오면은 트럼프가 일면 나오고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뭐 그거는 근데 다 알고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웃기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기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충동적이고 적대적이고 사소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적으로 하면서 백악관 고위 참모들과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충동적인 방식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상이 어렵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뭐 이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행동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 캠페인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최대 장점은 unpredictability라고. 예측 불능하기 때문에. 뭐 북한 상대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장점으로 보고 있지만 뭐 주변 인물들은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밥 우드워드는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 이번에 기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인들은 내부에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마치 이제 트럼프 파들은 어덜트가 아니고 애들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보면은 뉴욕타임스도 글 보면은 adults in Trump team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재작년 보면은요. 작년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열하게 기사를 쓴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우드워드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옳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워드가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못난이 마냥 무조건 트럼프를 비난하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못난이 마냥 그저 트럼프만 싫다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만 늘어놓고 진짜 뉴스는 또 잘 보도 안 하고 예?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1,300만 달러나 들였다는 거. 예? 그러면 피터 스트럭하고 리사 페이지. 예? 그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하고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담당 수사관이었던 피터 스트럭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5만 개에 다른다고 하는데 그 리사 페이지하고. 근데 내가 하나도 보도 안 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왜? 민주당한테 불리하니까. 왜? 자기들이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심동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격을 받는 거는 보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진짜 뉴스. 그런 게 진짜 뉴스가 아니면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워터게이트. 밥 우드워드가 특종냈던 워터게이트보다 이 러시아 조작 스캔들. 민주당하고 주류 언론이 짜고 치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같이 짜고 치고 만들어낸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 사건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보다 1000배 더 큰 뉴스입니다. 부패 규모에서도 1000배 더. 그래서 뭐 워터게이트 on 스테로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지금 스캔들 두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라늄 원 스캔들에 대해 안 쓰고 분노의 질주 스캔들에 대해서도 잘 안 쓰고 힐러리가 트럼프 캠페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배후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안 쓰거나 한 번 정도 쓰는 게 이들 부패 언론들 범죄 언론들입니다. 한 번 정도는 써요. 또 우리 안 썼다 이런 비판은 또 받기 싫으니까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은 썼고 또 우라늄 원 스캔들도 2번 썼습니다. 한 번은 자기네들이 썼고 그 두 번째 후속 기사는 3년 뒤에 썼어요. 근데 그것도 첫 번째 기사가 마치 잘못됐다는 듯이 반박식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믿겠습니까? 예? IQ 두 자리만 돼도 이거 이해돼요. 이거 딱 보면은 전반적으로 앞뒤전후 이렇게 딱 보면은 왜냐면은 그냥 그 팩트가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양쪽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매일마다 하기 힘들고 바쁘니까 일상생활이 바쁘니까 그거를 자세히 이제 못 보기 때문에 많이 속고 있는 겁니다. 세뇌당하고 있고요. 주류 언론에 의해서. 자, 아무튼 이 익명의 기고자는 이런 내부 역학이 투트랙 대통령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대외 정책하고 관련해서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리고 북한 김정은 이런 독재자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동맹관계 동맹국가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인사들은 또 다른 트랙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동맹국하고는 트럼프가 이건 캠페인 내내 얘기했어요. 동맹국들이 문제라고 적국이 문제가 아니라고. 적국이 어차피 적인데 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냐. 단지 이제 북한이 핵 만들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통해서 협상장에 끌어냈고 뭐 이란도 그렇게 해서 제재를 강하게 하는 거고. 예?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 만났는데 만났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김정은. 트럼프가 김정은 안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컨트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미사일 지금 한 번 안 쏘고 핵실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 오바마였으면 거의 핵 완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됐을 거예요, 북한이. 분명히. 왜냐면은 오바마는 그 strategic patience, 그 전략적인 인내 택했으니까. 전략적인 인내는 솔직히 그 말이 좋아서 전략적인 인내지 핵을 마음대로 만들든 가만히 놔두겠다는 뜻하고 이퀄이에요. 이퀄입니다. 그래서 그 주류 언론들의 이런 행태들, 이런 뭐 이것도 뭐 주류 언론이 썼으니까 이 책 그 Fear라는 책도 그렇고 뉴욕타임스 그런 칼럼. 이게 안티 트럼프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저희 뉴욕타임스를 봐서 제가 한 번이라도 친 트럼프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오피니언 면에. 그 정도로 안티 트럼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론들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뭐 자기네들도 알아요. 제가 볼 땐 자기네들도 알지만 그냥 부패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국민들만 세뇌하면 되고 민주당만 이기면 돼.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역학관계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패하기로 결심을 한 언론들이에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MSNBC, 뭐 ABC, NBC, CBS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쪽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북한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쉽지도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냈다. 그리고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제재는 불행히도 북한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요. 또 헤일리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게 했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전 세계가 가져야 한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제재에 대해 확고함을 유지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서로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진 정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포토 파워틱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미소를 보인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증강을 오케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북한 김정은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문제를 딴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는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격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러시아, 중국 비난하고 있는데 또 주류 언론은 이럴 때는 또 얘기 안 해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비난했다.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통 스캔들 그 내러티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가짜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기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이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자체 제재를 한 뒤에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한 뒤에 그 유엔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꼬집어서 비난을 한 겁니다. 니키 헤일리가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북 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해제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죠. 그것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예?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미국 대사가요. 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이행과 위반 사례를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견을 제기해서 발표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헤일리 대사가 중국하고 러시아, 헤일리 대사보다는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두 국가를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죠.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대북 연료 상한선하고 러시아에서의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제재 위반을 봐왔다. 이러면서 제재 위반을 발견하면 즉각 강하게 대처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서 최근 북한이 안보리 제재 상한선, 연간 50만 톤을 위반해서 정제유를 밀수입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봐야 되는 게 미국 주류 언론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다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CNN 보도를
MSNBC 내용 보도를 아니면 MBC까지 피할 수가 없다면 그 반대 진영 언론도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 반대 트럼프 트위터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반박 내용은 또 안 싫으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자.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이렇게 올렸어요. 2시간 전에 The Failing New York Times. 그래서 자기 동영상 뉴욕 타임스가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뿌리는지 또 특히 그 사과 편지까지 보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가 대선 끝난 다음 날 독자들한테 다 이렇게 사과 편지 보냈어요. 자기네들 전망 98%로 예상했잖아요.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너무나 틀린 것에 대해서 사과. 근데 사과를 했으면은 몸소 그걸 그렇게 편집국부터 고쳐야 되는데 전혀 고쳐진 그런 기미가 안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올렸어요. Just like the NFL, whose ratings have gone way down, Nike is getting absolutely killed with anger and boycotts. I wonder if they had any idea that it would be this way. As far as the NFL is concerned, I just find it hard to watch and always will until they stand for the flag. NFL처럼 지금 NFL이 이제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이키도 완전히 맛이 가고 있다. 지금 미국인의 분노와 보이콧으로 인해서. So I wonder if they had any idea.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지 그들이 알았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뭐 NFL은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들이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대로 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Almost everyone agrees that my administration has done more in less than 2 years than any other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간 했던 그런 그 지적들이 역대 그 어느 행정부보다 높다는 것을. 저는 이 말엔 동의해요.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일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Also I question everybody and everything, which is why I got elected.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I'm tough as hell on people and if I weren't, nothing would get done. 나는 사람들한테 아주 세게 대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 그리고 I question everybody and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품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선됐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제가 이제 트위터는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확인하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 드릴 텐데. 그럼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So, isn't it a shame that someone can write an article or book, totally make up stories and form a picture of a person that is literally the exact opposite of the fact. 그래서 정말 안 됐다.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짜 기사, 그리고 가짜 책이 나온다는 사실이 실제하고 180도 다른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 And get away with it without retribution or cost. 그거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 찍어댈 수 있는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Sleepy Eyes Chuck Todd of Fake NBC News. 이제 Chuck Todd라고 MBC 뉴스 일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Meet the Press. 원래는 그 Meet the Press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 팀 러설트. 완전 그 중도 언론인 그러면 팀 러설트를 대표 언론인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척 타드라는 그 훨씬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Sleepy Eyes Chuck Todd of fake NBC News said it's time for the press to stop complaining and to start fighting back. 척 타드는 이제 언론이 더 이상 불만만 품을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actually Chuck, they've been doing that from day one. They've been doing that from the day I announced for president. 내가 대통령 출마한 순간부터 언론들은 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걸 넌 모르고 있었냐? 척? 그러면서 they've gone all out and I won. And now they're going crazy. 그들은 올인했고 나를 상대로 싸우려고 올인을 했음에도 내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